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존에 제가 라이젠 5600G 세잔 제품을 가지고 4650G 한번 비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상위 모델이죠. 5700G랑 4750G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성능 나오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라이젠 7 5700G를 가지고 과연 기존의 4750G 대비해서는 얼마나 좋아질 건데?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4750G의 스펙부터 한번 보면서 과연 어떤 정도 게이밍 성능이 나오는지, 그리고 작업 성능, 벤치마크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잔 제품은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4750G, 4650G랑 똑같은 7나노의 공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젠2의 아키텍처가 아니라 젠3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라이젠 5600X, 5800X랑 똑같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600X, 5800X에다가 내장 그래픽을 추가했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내장 그래픽이 CPU 안에 더 자리를 차지를 하는 만큼 조금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은 PCI 3.0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L3 캐시 메모리가 절반으로 줄어든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메모리 8메가보다는 2배인 16메가로 탑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4750G와 스펙을 보게 되면요, 우선 오늘 만나볼 라이젠 5700G는요 세잔이라는 코드명을 가지고서는 기본 클럭 3.8기가, 터보 클럭 4.6기가의 성능을 갖는 CPU입니다. 자, 기존의 4750G가 기본 클럭 3.6기가, 터보 클럭 4.4기가를 갖는 거에 비해서는 각각 0.2기가씩 클럭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클럭도 올라간 만큼 과연 성능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실 만한 게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내용은요,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높음 옵션으로 진행해서 플레이했는데요, 5700G의 평균 프레임이 140에서 150프레임, 한타인 경우에는 100프레임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1% 로우 프레임은 평균적으로 110에서 120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타 때는 평균 프레임이 86프레임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 4750G는 평균 프레임이 110에서 140프레임으로 굉장히 폭이 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한타 때는 80프레임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로우 프레임은 90에서 100프레임 정도, 한타 시에는 73프레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본다면 4750G 대비해서 5700G의 경우에는 작게는 7%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크게는 17%까지 프레임 차이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나볼 게임은요,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내장 그래픽 배틀그라운드 같아, 이런 내용들이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이번 세잔 코드명에서도 4750G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4750G의 프레임이 40에서 49프레임, 평균적으로는 43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1% 로우 프레임은 32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이에 비해서 5700G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프레임은 44에서 50프레임으로 최소 프레임은 조금 더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평균 프레임은 44프레임으로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 로우 프레임 또한 1프레임 정도 높은 33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프레임 차이로는 1에서 2%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램 오버 시에는 프레임 상승이 더 가능하지만 램 오버 없이는 배틀그라운드를 원활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프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CPU적인 성능이 올라갔기 때문인지 최소 프레임 자체가 10%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 이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내용은요,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낮은 최소 옵션으로 진행했을 때 4750G의 평균 프레임이 27, 5700G의 평균 프레임이 27로 똑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같아 보이지만 렌더링 프레임 자체는 약 4% 정도 차이가 나는 5700G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시게 된다면요, CPU 렌더링이나 CPU 최소적인 부분에서는 프레임 방어가 확실히 1.5배까지 5700G가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프레임을 뽑아낸다, 그리고 CPU 성능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볼 게임은요, 오버워치입니다.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만큼 낮은 옵션에 스케일 100%, 텍스처 1배수로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4750의 평균 프레임이 60에서 61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이 46에서 48프레임을 보여준 반면에 5700G의 평균 프레임은 62에서 64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은 45에서 5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면서 약 5% 정도 5700G가 성능적인 부분을 더 잘 뽑아내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게임적으로 플레이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거나 혹은 최소 프레임 방어가 잘 되거나 프레임 차이가 그래도 꽤 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게임의 특성이나 최적화적인 부분이 내장 그래픽인 만큼 더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벤치마크에서는 어떤 결과를 4750G와 5700G가 보여줬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시네벤치 릴리즈 23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5700G가 멀티코어 13500점대, 싱글코어 1400점대 후반을 보여주면서 4750G 대비해서는 멀티코어가 15%, 싱글코어도 15% 정도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래픽카드까지 결합한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먼저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피직스 점수는 4750G 대비해서 5700G가 15.7%, 그래픽은 1.4%, 총점도 1.4%, 5700G가 더 높은 결과값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결과값인 타임 스파이로 넘어가서 보게 되더라도 4750G 대비해서 5700G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CPU 점수는 8.4%, 그래픽 점수는 2.5%, 총점에서 2.6%로 4750G 대비해서 똑같이 5700G가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테스트해본 4750G 그리고 5700G 결과값도요, 확실히 멀티코어 대비해서는 싱글코어에서 조금 더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CPU적인 점수로만 본다면 시네벤치에서 멀티코어도 15%, 그 다음에 싱글코어도 15%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싱글코어 올라간 만큼 멀티코어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픽은 GT1030의 느낌이 이 내장 그래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실히 이번에도 느꼈던 부분은 그래픽카드 자체가 성능이 올라갔다 보다는 CPU적인 성능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래픽이나 이런 점수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CPU 성능은 전작 대비 15%, 그래픽을 포함하더라도 7% 이상 올라가는 5700G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장 그래픽만 사용하신다면 5700G를 지금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CPU에 내장 그래픽 없는 거에 저가형 그래픽을 생각하신다면 혹은 조금 CPU를 많이 이용하는 연산 작업, 사무 작업 이런 내용이라면 5600G, 5700G가 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5600X에 내장 그래픽을 넣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지금 그래픽카드가 비싸니까 여기에 외장 그래픽을 나중에 구매할까?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유가 있다면 5600X, 5800X가 지금 저렴한 만큼 외장 그래픽을 저렴한 걸 쓰시다가 나중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내장 그래픽 플러스 외장 그래픽을 하시는 것보다 그래픽이 없는 CPU에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는 부분이 조금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장 그래픽 생각이 없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CPU라는 결과 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서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